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를 사랑해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엄마 나이의 연애가 말이 돼? 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잠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서울 외곽의 한 실버타운에 들어왔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말수 적은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짧은 인사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식당에 조금 더 일찍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을까봐. 우리는 가끔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가끔 같이 차도 마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재산 보고 접근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 원장 바꿨어. 4월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실버타운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 화단에는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고 복도 창문 너머로는 연한 초록빛 나뭇잎들이 조심스럽게 돋아나고 있었지요. 이곳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정혜, 올해 73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흰 머리, 그리고 늘 같은 색의 베이지 카디건. 그것이 정혜의 첫인상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혜가 이곳에 오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편 이창호 씨가 세상을 떠난 것은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곁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정혜는 경기도 수원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자식들이 번갈아 전화를 했고 명절에는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정혜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 혼자 보는 텔레비전, 혼자 맞는 아침.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조용함이 무겁게 내려앉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아들 민수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실버타운 한번 알아볼게요. 거기 가면 사람들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혼자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정혜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기는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밤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결국 정혜는 짐을 쌌습니다. 실버타운의 첫날은 낯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긴 복도가 나왔습니다. 바닥은 연한 베이지색이었고 벽에는 수채화 그림이 일정한 간격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어딘가 병원 같기도 하고 어딘가 호텔 같기도 했습니다. 정혜에게는 둘 다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방은 작지 않았습니다. 침대와 작은 소파, 텔레비전, 그리고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짐을 풀다가 잠시 창문 앞에 섰습니다. 정원 가장자리에 벚나무 2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아직 꽃봉오리였습니다. 며칠 후면 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곳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 반 1층 식당에서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운동이나 프로그램 활동이 있었고 점심 식사는 12시, 저녁은 6시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규칙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몸을 맡기는 것이 쉬웠습니다. 식당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자 오는 사람도 있었고
둘씩, 셋씩 짝을 이루어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혜는 처음에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오미숙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입주한 지 2달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처음이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목소리가 크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정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원에서요. 저는 인천이요. 식사 같이 해요. 여기 혼자 밥 먹으면 처음엔 좀 어색하거든요. 정혜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말보다는 그 사람이 건넨 따뜻한 시선이 더 고마웠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혜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반납대에 올려놓으면서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맞은편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밥상 앞에 앉아 조용히 국을 뜨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어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였습니다. 정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정혜는 그 인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짧은 고갯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누군가의 눈을 마주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혜는 복도를 걸으며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꽃봉오리가 터졌습니다. 연분홍 꽃잎이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봄이 왔구나. 그날 오후 정혜는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정원의 벚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 느끼던 것과는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공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가 가만히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혜는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식당에서 짧게 마주쳤던 그 남자의 눈빛이 왜인지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벚꽃 한 잎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정혜는 아침 식사 시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빨리 먹고 방으로 돌아오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일찍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그 남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책을 읽는 날도 있었습니다. 얇은 문구본이었습니다. 정혜는 멀리서 그것을 보면서 무슨 책일까 잠깐 생각하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남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정혜도 짧게 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을 때까지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자가 먼저 걸어 나갔습니다. 정혜는 한 발짝 뒤에서 따라 나오며 그의 뒷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복지관 로비 게시판 앞이었습니다. 정혜가 이번 주 프로그램 일정을 읽고 있는데 옆에 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원예 수업 들으시려고요? 네,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요.
남자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신청했어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박정혜예요. 그렇게 이름을 교환했습니다. 악수를 하거나 명함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원예 수업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강사가 작은 화분에 허브 모종을 심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정혜는 흙을 만지는 것이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수원 아파트에서도 베란다에 화분을 몇 개 키웠지만 그것은 습관처럼 하던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끝에 흙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모종을 심었습니다. 손이 꼼꼼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로즈마리는 햇빛을 많이 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군요. 저는 창가에 두어야겠네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그 짧은 대화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은 가끔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습니다. 산책로 입구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날씨 이야기, 점심 메뉴 이야기, 어제 본 텔레비전 이야기, 깊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이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젊은 시절 건축 설계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60 중반에 접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결정하셨어요? 정혜가 물었습니다. 네.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억지로 붙들면 오히려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혜도 남편을 보낸 뒤 오랫동안 아파트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3년이 걸린 이유였습니다. 도윤은 아내와 사별한 지 5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담담하다는 것이 오히려 그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미숙이 정혜의 방으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산책같이 다닌다며 그 302호 아저씨랑. 정혜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그래요? 여기가 어떤 곳인데? 다 알지. 오미숙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설레는 거 나쁜 거 아니야. 나쁜 거 하나도 없어. 정혜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설레긴 뭘 설레요. 그냥 같은 방향으로 걷는 거지. 같은 방향으로 걷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꼭 그 사람이랑만 걷는데요?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녁 무렵의 정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명이 켜지기 시작한 산책로가 조용했습니다. 오미숙이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더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도윤과 나란히 걸을 때의 그 느낌, 말없이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던 그 벤치, 원예 수업에서 그가 했던 말, 그 낮고 조용한 목소리. 정혜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50년 가까이 한 사람만 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잊고 살았습니다. 잊은 것이 아니라 닫아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정혜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도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식판을 내려놓으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도윤의 테이블에서 두 자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밥을 먹는 동안 내내 마음 한켠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아주 조금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좋은 것인지 경계해야 할 것인지 정혜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실버타운 정원의 벚꽃은 이미 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짙은 초록빛 잎사귀들이 가지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봄이 여름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혜와 도윤은 어느 순간부터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속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산책로 입구에 나가면 서로 마주치게 되었고 그렇게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속도가 비슷했습니다.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말보다 걸음이 먼저 맞았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저기 카페 한번 가보실래요? 실버타운 입구 쪽에 작은 데가 있더라고요. 정혜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괜찮겠네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카페는 작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나무 테이블 4개, 창가에 화분 몇 개. 오래된 가게처럼 보였지만 깔끔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혜는 쌍화차를 시켰고 도윤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산책을 할 때는 늘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혜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건축일을 오래 하셨다고 하셨지요? 네. 30 초반부터 시작했으니까 30년 넘게 했네요. 어떤 건물들을 지으셨어요? 크고 화려한 것들은 아니었어요. 주로 작은 주택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살아야 하는 집들이요. 도윤이 잠깐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크고 멋진 건물은 설계도만 잘 그리면 되는데 사람 사는 집은 그 안에서 어떤 생활이 펼쳐질지를 생각해야 하니까요. 정혜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만 말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내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제 아내는 꽃을 좋아했어요. 집안에 늘 꽃이 있었습니다. 생화가 없으면 화분이라도 두고 화분이 없으면 그림이라도 붙여뒀지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꽃이 있는 공간이 편합니다. 정혜는 원의 수업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신청한 이유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음악을 좋아했어요. 오래된 가요들을 즐겨 들었는데 지금도 그 노래들이 나오면 채널을 바꾸게 돼요. 말하고 나서 정혜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기보다는 낯설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잘하지 않던 이야기였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채널을 바꾸게 되는 거 이해합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위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정혜는 그 짧은 말이 오히려 더 마음에 닿았습니다. 카페에서 나올 때는 1시간이 넘어 있었습니다. 걸어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정혜에게는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실버타운 현관 앞에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가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한 글자가 생각보다 쉽게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밥은 잘 먹고? 잘 먹지. 여긴 때마다 밥이 나오니까. 다행이다. 별일 없죠? 별일. 정혜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없어. 전화를 끊고 정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별일이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정혜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 함께 걸었습니다. 가끔은 카페에 갔고 가끔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물었습니다. 자녀분이 몇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요. 아들은 서울에 있고 딸은 대구에 있어요. 자주 연락해요? 자주 하지요. 근데 오는 것은 뜸해요. 다들 바쁘니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섭섭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는 의미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비슷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 너머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정혜는 자신이 도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산책을 같이 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잠깐 귀가 기울어졌습니다. 크고 요란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무언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정이 상대방에게도 같은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오미숙이 복도에서 정혜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혜 씨, 나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요? 오미숙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302호 아저씨가 그러던데 정혜 씨 좋아하는 것 같다고 복지관 직원한테서 들었어.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거잖아요. 오미숙이 말했습니다. 좋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정혜는 그 말을 남기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문 너머 정원의 조명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좋은 감정이 생긴다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어떤 의미인지, 자식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감정이 어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질문들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혜는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정원 조명이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라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 것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혜는 그날 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는 토요일 오전에 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딱딱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갑자기 무슨 일 있어? 그냥 얼굴 보러 가는 거예요. 엄마 들어간 지도 꽤 됐고 정혜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 와. 전화를 끊고 정혜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바람이 세지는 날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틀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민수는 일요일 오전에 도착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정혜는 그것이 늘 반갑고도 조금 아팠습니다. 면회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수가 과일을 사왔습니다. 정혜는 받아서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잘 지내줘, 엄마. 잘 지내지. 밥은 때마다 나오니까 잘 먹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같은 층에 사는 남자 어르신이랑 자주 다닌다고 하던데요.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이에요?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책도 같이 하고 차도 마시고 그랬지.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요? 엄마 나이에. 어떻게 보여? 주변에서 다 봐요. 여기가 얼마나 좁은 곳인데. 소문이 어떻게 나는지 생각해 봤어요?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계속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됐다고.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혼자 사는 노인한테 접근하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그 말을 바라보았습니다.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 아들이 말하지 않은 단어였지만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예. 그 사람이 내 재산을 보고 접근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 엄마. 오늘은 그냥 돌아가. 나도 생각을 좀 해야겠어. 민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일 봉지만 테이블에 남겨두고 일어섰습니다. 나가면서 한번 돌아보았지만 정혜는 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상처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걱정이 상처가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밥을 했고 뒷바라지를 했고 아플 때 곁에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내 것을 먼저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내 마음을 따라가려 하자 첫 번째 말이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이 쓸쓸했습니다. 화가 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냥 쓸쓸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정혜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정원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 민수의 말이 자꾸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이에. 그 말이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나이. 이 나이에는 이래야 한다는 것. 이 나이에 저런 것은 안 된다는 것. 누가 정했는지 알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 선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조용히 사는 것이고 그 선을 넘으면 보기 좋지 않다는 것. 정혜는 그 선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사회가 그었는지, 자식이 그었는지, 아니면 정혜 자신이 오랫동안 스스로 그어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이 불편하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도윤과의 산책을 한번 나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방 안에 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잘라내려 하면 손이 멈췄고 놓아두려 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전 정혜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쓰던 것이었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것을 꺼내 천천히 넘겼습니다. 변호사 지인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몇 번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혜는 그 번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만큼은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과 재산을 한꺼번에 섞어두면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정혜가 내린 첫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작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정혜는 산책로로 나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 앞을 지나쳤습니다. 도윤과 자주 앉던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정혜는 현관 앞에 섰습니다.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아들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맞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걱정과 간섭은 달랐습니다. 보호와 통제도 달랐습니다. 그 경계를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피하면 앞으로도 계속 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혜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엄마, 민수야.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 할 말이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이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정원 나뭇잎들이 그 빛을 받아 잠깐 반짝였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발짝이었습니다. 작은 한 발짝이었지만 방향이 바뀐 걸음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이 깊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쯤 눈이 떠졌고 그 뒤로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창밖을 보다가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평소처럼 베이지 카디건을 꺼냈다가 잠시 들여다보고는 다시 걸었습니다. 대신 옅은 파란색 재킷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딸이 사준 것이었습니다. 몇 번 입지 않고 서랍에 넣어두었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자신과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정혜는 실버타운 인근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 생전에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던 변호사였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하자 그쪽에서 흔쾌히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창가에 작은 화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정혜는 잠시 손을 모았습니다. 유언장을 써두고 싶어서요. 그리고 재산 정리도 미리 해두려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결심하신 건가요? 아니요. 미뤄왔던 거예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미루었습니다.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남편의 빈자리를 다시 확인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 두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누군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정과 재산을 뒤섞어두면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분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정혜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상담은 1시간 남짓 이어졌습니다. 정혜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정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스스로 결정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수가 온 것은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면회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민수는 이번에도 과일을 사왔습니다. 정혜는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늘 저렇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인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말이 좀 심했어요.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근데 표현이 잘못됐어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민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재산 얘기를 꺼낸 거요. 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본 것도요.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이번에 변호사 만나고 왔어. 유 원장이랑 재산 정리 상담했어. 민수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알아. 내가 그래서 한 게 아니라는 거. 근데 나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었어. 미뤄왔던 거야. 이참에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혜가 다시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지금 누구한테 내 재산을 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그냥 산책하고 차 마시는 사람이 생긴 거야. 그게 다야. 민수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근데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건 내 일이야. 민수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외로워 보이면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정혜는 그 말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요. 수원 아파트에 혼자 계실 때 전화하면 괜찮다고만 하셨잖아요. 근데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정혜는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괜찮지 않았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정원을 한 바퀴 같이 걷자고 했습니다.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번과는 달랐습니다. 지난번의 침묵은 단단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오늘의 침묵은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정원 끝 벤치 앞에서 민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 자주 나오세요? 응. 산책할 때. 좋네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그 말이 여러 가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수가 차를 타고 돌아갈 때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에 올 때 그 어르신 인사라도 할게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차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마음을 다 바꾼 것도 아닐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부딪히는 날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는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산책 가능하시면 나가요. 잠시 뒤 답이 왔습니다. 네, 10시에 봐요. 정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틈 사이로 노을이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정혜는 그 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정혜는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도, 아들에게 할 말을 하는 것도, 도윤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도 작은 것들이었지만 모두 정혜 자신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 정혜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노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실버타운 정원의 나뭇잎들이 조금씩 색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초록이 노랗게, 노랑이 붉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그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봄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 사이 여름이 지났고 이제 가을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정혜의 하루도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도윤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날씨가 허락하는 날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복도 끝 창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바깥을 보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사람 옆에 있는 것이 편안했습니다. 오미숙은 요즘 두 사람을 보면서 더 이상 장난스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혜 씨, 요즘 얼굴이 달라. 뭐가? 모르게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밝아진 거 아니고 그냥 안정됐어.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수는 그 뒤로 2번 더 내려왔습니다. 2번째 방문 때 처음으로 도윤을 만났습니다. 정원에서였습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도윤은 정중했고 민수는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정혜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돌아가는 길에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한 분이네요. 그래.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말이 이 아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표현이라는 것을 정혜는 알았습니다. 어느 오후 두 사람은 실버타운 인근 작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은행나무 길이었습니다. 노란 잎들이 바닥에 쌓여 있었습니다.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바람이 선선했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혜 씨한테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정혜가 걸음을 늦췄습니다. 요즘 하루가 달라졌어요. 산책 나오는 게 기다려지고 차 마시는 시간이 좋고 그게 다 정혜 씨 덕분이에요. 정혜는 앞을 보면서 걸었습니다. 저도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도윤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나란히 걸었습니다. 은행잎이 바람에 몇 장 떨어졌습니다. 노란 잎들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그것을 압니다. 긴 말보다 짧은 말이 때로는 더 많은 것을 담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는 오랜만에 딸 혜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혜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진짜로. 좋아. 진짜로. 다행이다. 엄마 목소리가 좀 달라. 다들 그러네. 좋게 달라진 거예요. 거기 가기 잘하셨나 봐요. 정혜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워진 정원에 조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잘 온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정혜는 잠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잘 온 것 같다는 말이 입에서 나왔을 때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정혜는 가끔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원망하거나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혜는 어느 날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의 나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오전이었습니다. 정혜와 도윤은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정원길을 한 바퀴 돌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지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혜 씨는 여기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정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낯설기도 했고 여기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정혜는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단풍이 든 나무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잎들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도윤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살고 있다는 것. 그 말이 작게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혜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떠밀려 사는 것이 아니라 발을 딛고 서서 사는 것.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겪어본 사람만 알았습니다. 봄에 심었던 로즈마리 화분이 창가에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원예 수업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자랄지 몰랐습니다. 잎이 노래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을 주고 햇빛을 맞히고 그렇게 돌보다 보니 어느 순간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혜는 가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늦게 심어도 자라는 것들이 있다고. 사랑도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젊을 때 피어야 한다는 법이 없었습니다. 늦게 찾아오면 늦게 피면 되었습니다. 늦게 피었다고 덜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소중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정원을 고르게 덮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함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조용함과 달랐습니다. 그때의 조용함은 비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조용함은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로 가득 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혜 자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타인의 인생을 대신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혜는 그것을 머리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 해를 살면서 몸으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늦어도 괜찮았습니다. 지금이면 충분했습니다.